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0월 17일 밤 10시 50분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CPI 발표 이후에 하락했다가 급반등을 줬고 금요일날 다시 폭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폭등을 하는, 폭등이라고 해봐야 나스닥 3%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그건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을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거제죠. 거제 해승DS, SNS 텍, 테크윙을 했고, 포문을 연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센을 상회했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도 발표를 했지만 눈에 띄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뉴스도 나왔죠. 지난번 일본 혼다에 이어서 일본 도요다하고 배터리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게 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2차전지의 날이었지만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에코프로가 제일 세게 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세계 에코프로 지주사와 자회사 2개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 2개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14만 거의 5천 원에 가까운 주가 기염을 통했는데요. 종전 최고가에 육박하는 거 그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고영, BCNC, ISC입니다. 그 중에서도 ISC가 탑픽이고요. 그 전에 해승DS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불구하고 오늘 거의 4만원 밑으로 깨지는 주가의 흐름을 장 초반 보였고요. 끝날 때까지도 4만원 위에서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적 4분기에 대한 실적의 우려일까요? 실적은 상당히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고가 7만원에서 지금 4만원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고영은 이제 컨센을 하회했는데 722억, 1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도 실적이 좋아요. 2분기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닥 힘을 못 썼고요. BCNC도 합성커츠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나타나기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런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쪽은 안 좋게 보여지는지 모르지만 비메모리는 물론 이제 TSMC라든가 이런 데에 비메모리에 특화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DB 하이텍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또 장비나 소재 단에서는 어떻게 실적이 나올까 넥스팅이라든가 HPSP라든가 이런 장비주에 대해서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도 실적이 나와봐야 전반적인 어떤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다가 4분기부터는 실적이 우려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ISC 그다음 리노공업과 TSE, ISC로 대비되는 TSE는 실적이 2분기 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리노공업은 사실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대장이요. 그다음에 ISC도 잘 나가다가 지금 이번에 삐꺼덕 해가지고 DDR5 연기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보다는 적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27.2%, 180%라는 어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직전 분기와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고 예상치에 비해서도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걸 이따가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C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한 엑셀 자료를 보면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순이익은 발표를 안 했지만 매출액은 한 476억, 영업이익은 150억 7,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보다 적게 나왔죠. 그러나 영업이익률도 2분기에 41.4%였지만 31.6% 정도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실적이 잘 나왔죠. 작년 동기 388억, 92억, 뭐 68억의 영업이익률 23.71%인데, 뭐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때가 3분기 때보다 조금 숫자적으로는 낫네요. 순이익 단에서는 좀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3분기, 4분기 이제 비수기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분기가 거의 피크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ISC가 이제 DDR5에 대한 그 어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9월 달에 또 출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만간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참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뭐 TLB라든가 아비코전자라든가 이런 DDR5 수혜주 같은 것들도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오늘 종가가 32,600원입니다. 32,600원 주가는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5,670원이고 이게 22년도 예상치 2분기 실적할 때 적어 놓은 건데 이거보다 좀 상향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 41,600원, 6월 3일 날 41,600원을 찍고 지금 이제 32,600원이니까 한 9,000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죠. 9,000원 정도 떨어져 있고 그전에도 한 4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형국인데 제가 볼 때는 뭐 ISC 탄탄한 실적을 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현재의 주력 섹터는 2차 전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저 성장성이 크고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도체도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서 다시 그 종목들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를 했는데 PER이 현재 뭐 19배 정도, 포워드 PER이 뭐 10배 아래로 떨어지죠.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8.91, 6,046억.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5,700억 정도 나오고 발행 주식수가 한 1,740만 주 정도 되죠. 1,740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뭐 IR 한 그 기사도 좀 나왔던데, 이게 이제 뭐 실리콘 러버, 포거핀, 뭐 이렇게 이제 메모리 테스트 기업이죠. 이제 그 ISC가, 리너공업, TSE, 그 다음에 ISC로 대변되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 부공정에는 테스트와 검사, 패키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테스트하는 공정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533억, 193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아까 150억 정도, 7,100만 원 정도였고 매출액도 470억 정도 해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죠.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고 2분기가 워낙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했죠. 2분기에 뭐 41.4%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제 1935억에 691억, 549억이 22년도 예상 실적인데 지난 2분기 때보다 조금은 상향이 됐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지난번에 2분기 실적에는 1916이었는데 지금 1935억으로 좀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702억에서 691억으로 조금 떨어졌네요. 691억. 그 다음에 순이익도 569억에서 549억으로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수정된 예상치로는 이제 10배 정도 나오고 PSR 같은 경우에는 2.9배 정도 나오네요. 2.9배 정도 나와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10배 정도 나온다. 그리고 뭐 2분기 때도 어쨌든 주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 당시에 34,100원 실제 발표할 때 34,100원이었고 4만 원이 넘게 갔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흘러내려서 PR이 좀 싸진 경향이 있고 외인 지분은 이제 8.9, 외인 지분도 좀 줄였네요. 2분기 때보다 좀 많이 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그걸 실적을 참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 저기 지금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강하게 오르고 있고 미국 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이런 종목들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하고 이 회사는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IR 한 자료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알고에 보시면 오늘 뭐 고영, 엠노, 이오플로, ISC 뭐 이런 루닛 이런 회사들이 많이 IR을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요. 아까 고영도 있었고 엠노는 아까 FN 가이드에는 없었지만 뭐 회사 속의 사업 현황을 한 것 같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 브리핑을 오늘 했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러면 주주들한테 이런 소통을 하는 거죠. 시장과의 소통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에 급격히 아까 거시경제 반도체 방, 뭐 주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증가 476억, 영업이익은 180% 늘어난 151억, 영업이익률 31%. 그래도 이 32%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는 1,407억, 영업이익은 한 뭐 5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35%, 뭐 엄청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증가용의 시스템 반도체, 뭐 일명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거, 시스템 파운드리, 소켓 안정적인 매출 흐름. 그러니까 ISC는 시스템 반도체용 소켓이 60%, 메모리 소켓이 40%는 안정적인 매출 비중을 유지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서버 CPU, 모바일 APS 꾸준한 매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D형 소켓 매출 비중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9월 기준, 당사 소켓 매출 R&D형 매출 50% 크게 늘어났으며, 글로벌 팹리스, 스마트폰 제조사, 빅테크놀로지, 블루블라, 서버 CPU, 모바일 APS, 블라.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DDR5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 효과입니다. 이게 지금 사파이어 래피즈가 좀 연기가 됐는데 출시 연기가 됐는데 이거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IS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SC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리콘 러버, 리노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고핀 타입이고 이게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D램이 서버용 DDR5 테스트 소켓을 현재 공급 중에 있고 낸드 플래시와 버닝 테스트용 소켓 역시 견조해서 4분기는 아마 이제 비수기긴 하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 아마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년도 봐서는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4분기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SC 잠정 실적을 발표한 고용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은 이제 포워드 PR이 18.24, 외국인 지분율이 뭐 60%가 넘는 회사, 거의 60%죠. 58.96 좀 떨어졌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뭐 시가총액이 한 뭐 9,234, 1조가 약간 안 되는 거고, 뭐 발행 주수는 6,865만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고용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외국인 지분율이 많죠. 각종 뭐 알리안츠 글로벌, 벨리 길포드, 베일리 길포드, 퍼스트 센티어, 뭐 이런 외국 그 어떤 펀드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워낙 뭐 출중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가는 재미가 없고 어쨌든 실적은 3분기가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116억인데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건데 매출액은 700 아까 700 몇십억이었는데 이거보다는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약간 뭐 차이 납니다. 116억인데 한 뭐 8억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뭐 부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올해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 13,150원으로 끝났고 영업이익률이 뭐 한 17.4%, 15%, 16% 정도 되고 올해 이게 2,757억, 457억, 458억 이고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양호한데 물론 이제 투심이 뭐 유보율도 보십시오. 4,500%인데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면 주가는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영이 뭐 3D 검사 장비의 글로벌 1위인데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 규모 장비라든가 이런 거 규모 축소한다라는 뉴스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좀 내리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견조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보면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24,000 뭐 작년 12월 28일인데 24,150원 찍고 그 전에 이제 액면 무상증자를 한번 했나요? 아니 뭐 무상증자가 아니고 액면 분할을 한번 2대1로 했나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뭐 이제 나누기 2가 된 경향이 있는데 옛날로 따지면 한 26,3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가가 24,400인데 거의 바닥에 있는 수준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은 한 조금만큼 높죠. 뭐 한 18배, 포워드 PR 한 18배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 장을 보면요. 어쨌든 지금 미국장 개장인데 미국장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아마 조금 상승폭을 줄였네요. 3%가 넘게 갔었는데 나스닥도 한 3% 넘게 오르고 있고 선물도 2%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의 특징은 아까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도요다의 이제 그 셀 공급 논의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LG엔솔 1 도요다와 배터리 공급 논의, 혼다에 이어 도요다까지 품을지. 그다음에 이제 미 IRA 시행이 현재 도요다가 전 세계 차량 뭐라고 할까 생산 판매 1위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은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 뒤늦게 지금 뭐 소니도 뭐 만든다. 뒤늦게 이제 뭐 출사표를 던진 회사들이 많은데 그 전에 하이브리드로 재미를 좀 톡톡히 본 경향이 있어갖고 전기차를 좀 등한시했다가 뒤늦게 전기차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 티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아무리 뭐 LFP 한다고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 좀 멀었고 중국의 배터리 대표적으로 CATL이라든가 비아디라든가 뭐 그런 거는 내수용이고 글로벌로는 물론 미중의 어떤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EU도 이제 RMA 법으로 중국을 패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특히 미국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8% 정도인데 조인트 벤처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업체들 그 밸류 체인들이 수혜를 많이 볼 거라는 거죠. 특히 GM이 내년도에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25년도에는 정말 라인업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차. 그래서 아마 25년도에 한번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만큼 그 출시 차량, 전기차 차량 대수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25년도에 퀀텀 점프를 한다고 그러면 23년도 어떤 그 주가가 미래에 뭐 2, 3년 후에 미래의 수익을 너무 땡겨다 쓰는 거는 있지만 배터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갈 공산이 크다. 물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 피크는 아마 2030년 정도가 아닐까. 2030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44%에 육박을 해서 내연기관과 얼추 비등한 비중으로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이제 피크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LG 에너솔루션이 일본의 혼다에 이어서 도요다와 배터리 셀 공급 협의 이게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어진다. LG 엔솔은 뭐 지금 글로벌 탑 10에 드는 완성차 업체 중에 8개인가요? 9개 정도를 다 이제 고객사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LG 에너솔루션이 글로벌하게 뭐라고 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의 이제 LG 화학만으로 양극재 공급이 딸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두고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죠. 그런 점을 따져서 먼저 BM도 내일 실적 발표를 하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 BM 이제 지분 한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주사로서 그 위에 뭐 양극재, 전국체, 폐배터리에 활용하는 그런 업체들까지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오래전부터 준비해와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종전 9월 16일 날 15만 원을 뭐 14만 9,500원 15만 원에서 500원 모자란 최고가를 썼지만 다시 최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내일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주가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오늘 또 미국장이 올라줘서 뭐 만약에 분위기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이던스는 이제 1조 5,115억 정도네요. 1조 5,115. 그다음 영업이익은 1,791억인데 이것보다 더 잘 논다. 더 잘 논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주가가 더 올라가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3분기의 실적이 1조 5천억만 나온다고 해도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이 한 분기에 달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분기가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4분기는 아마 이거를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걸 판가에 증가만 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65억이 작년이었잖아요.
있잖아요. 그 뭐 865억이 2분기에도 뭐 1699억이 나왔지만 3분기에도 한 1800 나오면은 영업 이익 자체는 한 분기에 뭐 작년 걸 이미 띄먹고 매출을 또 한 분기에 뛰어넘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간 거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10%대 넘기가 힘들어요.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10%안 나오거든요. 거의 뭐 4, 5%대인데 이 회사는 지주사라서 그런지 10% 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봐야겠죠. 에코프로비엠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내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은 이제 친환경하고 관련된 거지만 2차 전지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 내일 실적 발표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닝스 프라이즈가 기대되고요. 그 외에 또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사실은 뭐 에코프로가 단연 돋보였지만 그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6.88% 오늘 올랐고 에코프로비의 4.10.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내면 SDI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미래나노텍도 6.35% 정도 올랐죠. 미래첨단 소재의 어떤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LNF도 오늘 4% 정도 올라서 20만 원을 다시 뚫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하나솔루션,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에코프로랑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포스코홀딩스도 21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건 LNF고, 포스코홀딩스도 21만 원까지인가요? 흰남노 용약 고로 21만 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뭐 철강 못지않게 2차 전지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이제 그 주말에 그 이제 SK CNC가 했다라는데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된 관계로 오늘 폭락을 했고요. 카카오 그룹 관련주는 카겐 빼고는 한미글로벌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뭐 내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폭락을 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오늘은 뭐 특히 2차 전지 외에는 주목하는 게 이제 미코가 지난번에 SOFC하고 수소 관련된 그런 개발했다라는 뉴스로 잠깐 뭐 움직였는데 세게 움직였는데 그 영향이 좀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코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SOFC. 어쨌든 12월 1일부로 시작되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 RPS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소 분야만 따로 떼서 의무 공급 제도,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의무 공급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로 정책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관계 이제 뭐 지금 중국에서 당대회 열리고 있는데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대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그 미중 분쟁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부채질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상한가를 갖고요. SBB 테크는 이제 로봇 감속기 뭐 저는 타픽은 SPG고요. 그 전에 뭐 해승 TPC도 신규 상장지가 있었고 얼마 전에 SBB 테크도 미래에셋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왜 제가 안 했는지 참 이해가 안 해요. 했더라면 오늘 상한가가 좀 짭짤하게 벌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양이 이제 2차 전지주로 변신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뭐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좀 올랐네요. 게임주 중에 위메이드 맥스 좀 올랐고 그 외에 딱히 오늘은 뭐 주도주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없었습니다. 뭐 2차 전지주가 좀 눈에 띄었던 거고 여기 동박에 뭐 일진 머티리얼주도 있고 이제 롯데케미칼로 갔죠. 롯데케미칼로 갔고 해승 DS에 관련돼서 LG노텍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심텍이라든가 기판 관련된 주들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역시 뭐 코스모신소도 2차 전지인데 8.33% 올랐고 원익 P&E가 성일하이테크 관련해서 폐배터리에 진출한다고 해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갔다가 지금 뭐 상한가가 풀려서 한 23% 상승한 17,1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네요. 유니온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SKC도 동박 그리고 엔캠 전해액 코스모화학 폐배터리 재활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이 참, 못 가는 게 이제 SK하고 SK온에 대한 뭐 자금 유치 뭐 이런 뭐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싸게 돈다는 거는 저는 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SK온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종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참 사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시 16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도 또 많이 늦었고,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아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기타 뭐, 이제, 카카오의 서버에 대한 얘기로 반사수혜가, 뭐, 반사이익 수혜된다라는 것 때문에 뭐 데이터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한번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타이거 일렉도 좀 오늘 눈에 좀 띄고요. 파세코도 이제 겨울이 오니까 그런 그 뭐라고 해 캠핑 난방 뭐 이런 것도 들고 유일 에너테크도 오늘 9.68% 올랐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도 지난번에 제형택이라는 비상장 폐배터리 관련돼서 회사가 있었죠. 뭐 미래나노텍, 미래첨단 소재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수화학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유일 에너테크, 미래나노텍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좀 세게 갔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하고 그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꺾이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2차 전지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코스메시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오늘 신규 상장한 뭐라고 할까 SBB테크 이런 뭐 감속기에 대한 것도 뭐 SPG라든가 SPC라든가 이런 거에 주목받았는데 새로 상장한 거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도 한번 특이할 만하게 기억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수학도 2.45% 정도 나왔고 미래나노텍 6.35. 이게 해성디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렸습니다. 심택이 실적을 뭐 발표하는 거 지켜봐야 되고요.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뭐 DNT도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A프로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기술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하고 관련된 주는 소재단이라든가 장비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늘 장에서 좀 올라졌고 나노신 소재도 2.93, CIS 장비주죠. 장비주들도 올랐고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만든 보고서에 한 12조까지만 했지만 그 이후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면은 25년도에 퀀텀 증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라는 거죠. 계획상 GM은 내년도에 라인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주말에 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했네요. 뭐 조금 이것저것 하느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녹스가 알톤 스포츠가 얼마 전에 이제 자전거용 배터리에 폐배터리 하는 그거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알톤 스포츠가 상한가 간 날도 있었잖아요. 알톤 스포츠의 지주사가 이녹스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고 TRS라는 실리콘 음극재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녹스라는 기업도 한번 참고적으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녹스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38,800원에서 지금 뭐 21,000원이니까 뭐 19,00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 싶었으나 다시 꼬꾸라져 가지고 지금 뭐 RSI가 뭐 30 겨우 조금 위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해외 증시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내일 우리나라 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끝으로 내일 그 제주항공의 신주 인수권이 18일부터 영업일로 5일간 거래가 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거래가 되니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